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요거. 자, 그러면 xn제곱 곱하기 px를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몇 차예요? xn-1차 곱하기 x니까 xn차죠, 맞지? 그럼 나머지가 n차보다 밑으로 차수가 나오기만 하면 되겠네, 그쵸? 그치? 자, 일단 p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px라는 식을 어떻게 xn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xn제곱 곱하면 xn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의 qx 플러스 r의 x의 n제곱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냥 x n제곱을 곱한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 놓고 나서 뭘 만들어라? 이걸 만들어내요. 요걸 x의 n-1로 그쵸?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 자, 그러면 x의 n-1로 만든다라고 만들면 그럼 x의 n-1로 분리를 하면 x의 1제곱에 하나 더 들어가면 되잖아, 그쵸? 자리 좀 이쁘게 쓸게요. x 플러스 1 먼저 쓰고 뒤에다가 x 쓰고 qx 플러스 r의 x인데 이렇게 써도 어떻게? 식이 위에 거 밑에 거 똑같은 식인 거 이해되겠죠? 이거랑 이거 곱하면은 x의 n제곱 나오니까 지수 법칙에 따르면 자,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 자, 요걸로 나누었을 때 오케이, 요걸로 나누었을 때 자, 요걸로 나누었을 때 이게 몫이 될 거고요. 맞지? x의 qx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r의 x의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쵸?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되는 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나눈 식이 몇 차식인데요? n차식이잖아, 맞죠? 근데 나머지가 n차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이거를 한 번 더 어떻게? 이 친구로 어떻게? 나누기를 해줘라 이 말인 거잖아,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32라는 숫자를 6으로 나눠서 몫이 5고 나머지가 2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해가지고 6으로 나누는 몫을 4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8 되잖아, 그쵸? 근데 나머지가 6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8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8을 어떻게? 6으로 한 번 더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가 되죠, 맞지?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식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6 곱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5 플러스 1로 만들어지면 같은 식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무슨 말이죠? 다항식도 마찬가지지. n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n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는데 차수가 n차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 이 식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식을 어떻게 나누기를 해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해 되겠어?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자, 이거는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의 n제곱 플러스 x의 n-1제곱 이렇게 됐다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r 곱하기 x의 n제곱을 뭘로? x의 n제곱 플러스 x의 n-1로 나누었어요. 그쵸? 되겠지? 자, 그럼 몫은 얼마겠어, 얘들아? 몫은? 이거랑 항등식이어야 되죠. 다항식이니까. n차를 n차로 나누면 몫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상수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r 되겠어? 됐지? 근데 식이 바뀌면 안 돼. 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항등식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같은 거 맞는데 그러면 지금 뭐가 생겼어요? r 곱하기 x의 n-1이 하나 붙어버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빼면 이 식과 이 식이 어떻다?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자, 이렇게 다시 이쁘게 한번 바꿔서 써보면 x n-1에 분리 안 하고 곱하기 r 마이너스 r 곱하기 x n-1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이 식을 뭘로 묶으면 여기에 x의 n-1 x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x 곱하기 qx의 플러스 r 그리고 마이너스 r의 x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x n제곱 px를 뭘로 나눴더니 x의 n-1의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얘가 될 거다. 몫이 얘가 될 거고, 그렇지? 나머지가 이 친구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는 문제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답이 몇 번? 4번. 만약 이걸 더 여러분 골치 아프게 만들 거였으면 목까지 물어봤겠죠. 몫을 찾아내는 게 솔직히 쉽지 않으니까, 맞죠? 되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목도 적어 놓으세요. 나누기를 하면 몫이 저렇게 될 거라는 거. 또 잘 안 풀어졌던 문제.
그런 것도 물어봐요. 풀었는데 조금 이게 맞나 싶은 긴가민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맞죠? 그런 것도 물어봐도 됩니다. 없습니까? 몇 번? 107번.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특성 보면 자주 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물체가 등속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야 하는 일정한 크기의 구심력이랍니다. 문제 1장에 이게 뭔 개소리야?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제발 이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재 아니야, 맞죠? 안 배운 내용들이 막 등장하고 과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사회전반적인 내용 이런 것들 갖고 공식화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맞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맞지? 어떻게? 그냥 식만 보면 돼. 우리는 수학이니까, 맞죠? 식만 일단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세요. 자, F를 그래서 찾아. F가 뭔지만 알면 되지 뭐죠? 운동을 할 때 자기 말하는 구실력의 크기 F래요. 자, R은 뭐다?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M은 질량, 물체의 질량이라 적혀 있고요. V는 뭐다? 속력.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맞죠? 그걸 일단 판단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는 거 위에 건 필요가 없어요. 자, 물체 A랑 물체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반지름이 같다. R이죠, 맞지? 이렇게 쓸게요. 이 식에서 말하는 R이 뭐라? RA, RB로 쓰자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B 질량이 3배래요. 자, 질량은, 그러면 A의 질량이 B 질량이 3배를 했으니까 B의 질량은 M이라고 하면 A의 질량은 뭐? 3A다. 이렇게, 아니, 3M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의 속력은 B 속력이 2분의 1배래요. 그러면 B의 속력을 V라고 하면 A의 속력을 2분의 1 V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구심력의 크기가 같대요. 그러면은 RB분의 RA를 찾아라. 그럼 구심력의 크기 F를 A 거부터 찾아볼게요. A의 구심력을 FA라 합시다. 그럼 뭐가 돼요? M. 자, A의 구심력에서 M은 뭐가 됐어요? 3M이라고 표시해놨죠. 3M 곱하기 반지름은 뭘로? RA로 쓰면 되고요. 그렇지? V는 뭐가 돼요? 2분의 1 V니까 제곱하면 바로 쓸게요. 4분의 1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A의 구심력의 힘의 크기고, 그러면 FB, B의 구심력의 크기는, 자, B는 그대로 공식 쓰면 되죠. M 곱하기 RB분의 V제곱이니까 V제곱. 이렇게 그냥 시킨 데 숫자 넣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래놓고 뭘 구하랬어요? RB분의 RA를 구하라. RB분의 RA.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요거분의 요거를 그냥 분수로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랑 B의 구심력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이거랑 어떻게? 같은 값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된다? 1을 써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거랑 같다라고 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3M 곱하기 RA분의 4분의 1 V제곱은 M 곱하기 RB분의 V제곱 이렇게 식을 쓰면 되는데, 어차피 구하라는 게 요거분의 요거잖아, 맞죠? 맞죠? 그럼 분수를 써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는 아무 상관없죠. 어차피 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약분 해볼게요. 약분. 그 다음에 V제곱 약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 뭐가 남았다? RB분의 1이 남았고, 여기는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RA분의 1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쓰면은 이게 RA분의 RB인데, 맞죠? 그게 4분의 3 곱해서 있는데 얘가 3분의 4겠죠? 되겠지? 되겠죠? 근데 RB분의 RA를 구하라 했으면 역수치하면 4분의 3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네요. 맞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써도 상관없고요. 보통은 비율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특성상 분수로 바로 나타내는 게 가장 편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105번, 106번도 다 분해, 이거 분해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는 계산이 바로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자, 한번 볼게요, 얘들아.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A에다 루트 3 대입을 하는 문제인데, 전에 맨날 하는 말이죠. 대입을 무턱대고 막 하지 말라고요. 맞죠? 대입만 먼저 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등장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 계산할 때 대입은 정리해놓고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해놓고 대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때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요거 딱 보니까 A 이렇게 보면 이거 같고 요거 같은데 요게 부호가 반대예요. 제곱이죠, 맞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일단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일단 쓸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전개를 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을 뺐으니까 남는 게 4ab가 남는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되겠지? 자, 그럼 4ab는 4 곱하기 a가 우리가 3a 플러스 5의 세제곱이라 잡았고요. 그렇지? b를 3a 마이너스 5의 세제곱으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잖아. 맞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이런 거 있잖아. 봐봐. a의 제곱 곱하기 b의 4제곱을 세제곱한다. 그럼 우리가 a의 6제곱, b의 12제곱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쵸? 당연히 이것도 거꾸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a, b의 제곱에 6제곱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죠. 그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다 되죠? 무슨 뜻이에요? a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은 뭐라고? a 곱하기 b를 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세제곱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두 개를 먼저 곱하니까 이게 합차로 계산이 편하죠. 어떻게? 3a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제 a가 하나 남았죠. 이제 대입하면 되잖아. 맞죠? 자, 그럼 a에다가 루트 3 대입하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3, 9, 27 빼기 25 해서 2죠. 맞지?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4 해서 답은 32.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거를 대입부터 계산하려고 하면, 대입부터 하고 계산하려고 하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겠지. 자, 봅시다. 자, 이런 문제도 뭐 진짜 여러분 좀 짜증나게 만들려고, 짜증나게 하려고 만든 문제 같긴 한데, 자, 요거 구하랬어요. 우리 플러스 되어 있는 것들은 공식화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로 바꿔버렸어. 그렇다고 하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요거랑 요걸 보면은, 맞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하면 될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a의 5제곱 마이너스 b의 5제곱 만들어지죠. 맞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부산물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플러스 a 세제곱 b제곱 맞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b 세제곱 이것도 남아버리죠. 맞지? 그럼 이거 없애주면 되죠? 빼기, 자 이걸로 뺄 건데, 자 빼면은 a 제곱 b 제곱을 묶어버리면 앞에는 뭐가 남고요? a 세제곱 b 제곱을 빼고 a 제곱 b 세제곱을 더해야 되잖아. 맞죠?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찾으려고 하면 적혀 있고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거 두 개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일단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값이 우리가 a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해서, 맞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죠? 이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도 있는데 이것도 있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이걸 쓰려고 해도 어차피 뭘 구해야 돼? ab를 구해야 되니까. 맞죠? 그럼 a제곱 b제곱은 모르는 상태로 이걸 쓰기보다는 얘를 쓰는 게 맞겠죠. 맞지? 자, 그럼 얘가 35인데요 a-b는 5라고 했으니까 5의 세제곱해서 아마 125 플러스, 자 얘가 5니까 15ab 이렇게 됐다네. 그쵸? 그럼 15ab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90이 돼야지 35가 나올 거고. 그쵸? 그래서 ab가 얼마이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저걸 이용해서 이렇게 a-b를 제곱해서 플러스 2ab를 하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나와 있어 5라고 25. 그리고 ab는 우리가 방금 구했죠.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2 하니까 이거는 13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13 빼기. 자, 그 다음에 a 제곱 b 제곱. 자, a 제곱 b 제곱은 이거 ab의 제곱이죠, 맞지? 그러면 36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그렇게까지 복잡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보면 35 곱하기 13 그러면 350에 105 더하면 되니까 455. 이제 이런 거 솔직히 너네 암산 어떻게 해요? 암산 안 하고 그냥 35 곱하기 13을 쓰나? 이렇게 해갖고 3, 5, 10 올라가서 30 이런 식으로 뭐 써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나는 암산을 이렇게 쓰는 이렇게 전에도 말했지만 그 막 나눗셈도 하기 싫다고 했잖아, 맞지? 이렇게 줄줄이 쓰는 걸 싫어해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35 곱하기 10을 먼저 해. 350 쉽잖아? 그럼 35 곱하기 3 105도 쉽잖아. 그거 더하면 350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오케이? 뭐 이런 거야 뭐 다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자 3번을 보니까 자 x 4제곱 마이너스 x 4제곱분의 81의 제곱을 a 제곱 bc 제곱으로 구하시오. 서로소인 자연수 abc랍니다. 자, 이거는 딱 봐도 저거 계산해갖고 손수분해라라는 말 같고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특성상 딱 봐도 너무 대놓고 4제곱 4제곱 3의 4제곱 81 보이죠, 맞지? 맞죠? 그럼 이건 x분의 1을 4제곱 했을 거 아니야, 맞죠? x분의 3을 맞죠? 딱 봐도 양변 x로 나눴을 때 뭐가 등장을 해요? x 마이너스 5 플러스 x분의 3 등장을 하죠,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조건 하나 던져주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나 뭐 대놓고 합차예요, 그렇지? 자, 봅시다. 어떻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9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9인데 이거 바로 합차 쓸게요. x분의 3과 x의 합차죠, 맞지?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3과 x 마이너스 x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서 뭐 하라? 제곱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5라고 우리가 시작할 때 던져놓고 시작을 했고요, 그렇지?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3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다? 이걸 제곱하면 x 플러스 x분의 3의 제곱과 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봐봐, 얘들아. 이걸 공식화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9에 마이너스 6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9가 나타나면 플러스 6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아지려면 어떻게? 마이너스 12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5니까 제곱하면 25 맞지? 25 빼기 22 하면은 13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다? 풀마 루트 13일 거예요, 그렇죠? 맞지? 자, 뭐 x가 뭐 크다 작다 이런 말 없는데 근데 의미가 없어요. 여기 풀만 찾을 필요 없는데 어차피 그거 뭐 할 건데요? 제곱할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9. 이 친구는 x 플러스 x분의 3을 제곱해서 이렇게 빼기 6하면 되잖아, 그쵸? 그치? 자, 얘가 얼마라고? 5라고 했으니까 25 마이너스 6 해서 여기는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것부터 적어라 했죠? 5의 제곱 곱하기 루트 13의 제곱하면 13 곱하기 19의 제곱 딱 A, B, C 이쁘게 떨어지죠, 그치? 그래서 A 빼기 B 더하기 10을 하나 24 빼기 13 답은 11 되겠네요, 그치? 자, 4번 아까 풀이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 형태가 맞지? 자, 이것도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할 정도로 자주 보이는 형태의 문제니까 자, px가 x-1로 나눴더니 몫을 qx 나머지를 3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여기서 몫을 qx는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qx라고 한다 했어요. 자, 그랬을 때 x의 18제곱 곱하기 px를 x의 17제곱 곱하기 x-2 곱하기
자,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아까랑 똑같은 형태 문제인 거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식을 x의 17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나오는 나머지를 찾을 건데 이게 몇 차야 얘들아? 이게 몇 차? 18차죠, 맞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17차 이하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죠. 아까처럼 차수가 가끔 높으면 어떻게? 이걸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px에다가 x의 18을 곱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x 18 곱하면 x의 18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qx 플러스 3의 x의 18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어떻게 만들어? 요렇게 만들라 했어요. 요렇게. x의 17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x의 17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만들어. 원래 18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뭐 해주면 돼? 곱하기 x에 qx 해주면 원래 식과 같죠? 맞지? 그리고 플러스 3의 x에 18. 그러면 다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걸려요. 이걸로 나눴을 때 얘가 뭐고?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형태가 보이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18차로 나눴는데 또 나머지가 18차예요. 똑같은 문제인 거,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 거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얘를 뭘로? 이걸로 나눠주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3의 x의 18제곱을 뭘로 나눠라? x의 17, 바로 x의 18 곱하기 마이너스 2x의 17로 나누어라. 이 말이잖아. 그쵸? 되겠지? 자, 그럼 이걸 열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얼마고 얘들아? 몫이 3일 거고요. 맞죠?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 17제곱이 생겼으니까 없애주면 되죠? 플러스 6x 17제곱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다? 나머지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지. 자, 봅시다. 5번 또 나왔다. 자, 뭐 어떤 대정물은 뭔데요? 입자를 정리된 유체는 뭔데요? 가속을 하는데 저항력에 의해서 입자의 작동하는 중력의 유체의 저항을 갖게 되어 뭔 개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자, 이런 문제는 뭐다? 우리는 수학을 푸는 거예요. 식만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일단 단 G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여러분 배웠어요? 9.8이요? 배웠나? 사실 몰라도 돼요. 이거 푸는데 중력 가속도. 자, 봅시다. V가 뭔지 찾아볼게요. V가 뭐라 됐어요? 퇴적물의 일정한 하강 속도를 V라고 하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뮤라고 읽나?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고요. 자, 점성도랍니다. 점성도. 자, 이건 시그마 표시. 시그마는 뭐라고 했어요? 밀도. 퇴적물 입자의 밀도. 자, 요거 입실론. 뭐 이런 델타 뭐 이런 기호까지 다 등장을 하네. 이게 이제 자, 얘가 밀도네요, 쏘리. 시그마가 뭐지? 아닌데. 점성도가 저렇게 되고, 유체 내에서 밀도가, 이거는 약간 그냥 기본적인 문제보다 약간 꼬아놨어요. 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갔어, 맞지? 보면은, 자, 밀도가, 자, 중간 보면 점성도가 저 무식이고, 밀도가 요거인. 자, 이것도 밀도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요것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밀도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맞지? 그러니까 요거 밀도가 주체가 달라요. 어떻게? 여기 이 기호는 뭘 말하는 거야? 어디에서 밀도를 말하는 거야? 밀도가 이거 유체 내에서, 맞죠? 유체의 밀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요. 시그마 표시, 시그마라고 하는데 이건 퇴적물 입자의 밀도예요. 퇴적물의 입자의 밀도. 밀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점성도가 K이고, 자, 점성도가 K다. 즉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가 K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
자, 밀도가 K인 유체 속 유체 밀도, 즉 이슈는 이게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정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그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퇴적물 입자 AB를 각각 들었을 때 각각 A랑 B랑 하강 속도를 VA, VB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밀도, 퇴적물 입자의 밀도죠.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시그마를 말하는 거죠. 시그마가 각각 A는 4C, 그 다음에 B는 5C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퇴적물 입자 A의 직경과 퇴적물 입자 B의 직경의 B. 직경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는? 직경이 없는데? 아, 직경이 D구나. D를 표시 안 했구나. 쏘리. D가 직경되어 있죠? 자, 이거 표시 안 하고. D가 뭐다? 퇴적물 직경. 이게 몇 대면? 8대 3이래요. 맞지? 맞죠? 그러면 얘를 뭐 8D라고 할게요, 그냥. 얘를 그러면은 3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D를. 8대 3이니까. 자, 여기까지 줘야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 요거 분의 요거 구하라 했죠? 요거 분의 요거. 됐지? V, B 분의 V의 A. 자, 그럼 공식 그대로 갑니다. 자, VB부터 적어봅시다. V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VB는 18. 자, 여기서 점성도는 뭐 다 K로 고정되어 있대요. 그치? 맞죠? 분의,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가 여기서는 뭐예요? 5C죠, 맞지? 5C 마이너스 요 표시는 이제 C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G는 그대로 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 D가 뭐예요? 3D니까 제곱하면 9D 제곱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냥 숫자 넣고 있는 건데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VA는요, 자, 똑같이 18 곱하기 여기서도 K 분의 이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는 얼마? 4C예요, 맞죠? 4C 빼기 C의 중력과 속도 G 곱하기 여기서 직경 D는 8D니까 제곱하면 64D 제곱. 이렇게 식을 써라 이 말이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문제인데 사실상 뭐야? 그냥 약분 때려. 이거 분의 요거 하는데 약분만 하면 답이죠, 맞지? 18K, G 그 다음에 D제곱, 약분했어요. 그럼 4C, 3C 약분하면은 맞죠? 여기는 4 곱하기 9분의 여기는 3 곱하기 64 이렇게만 나왔죠, 숫자만. 그렇죠? 모든 문자는 사라지고. 되겠죠? 자, 그래서 4, 16, 1, 3 해서 3분의 16 이렇게 약분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